베이스, 믿음의 토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정리하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나 뉴턴의 세계관도 보니까 도구주의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논리를 놓고 보니까 논리라는 것도 논리와 이성적 사유의 결정이라고 할 때 수학도 보니까 어떤 불완전하다고 해서 확실한 게 아니고 증명할 수 없는 공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해 보게 되죠.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민했던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생각한 겁니다. 여기는 제가 매트릭스란 말이라고 바꿔놨지만은, 왜냐면 이번 이 강의의 첫 번째 제가 매트릭스 했기 때문에, 사실 데카르트의 방법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고민합니다. 악마가 나를 속일지 모른다. 여기에 포인트가 없는데도 있다고 속였을 수 있어. 내가 착각할 수 있고, 여기 의적 없는데 있다고 속일 수 있고, 내가 사실은 앉아있지 않은데 내가 앉아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두 의심했어요.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의심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듣고서 여기서부터 유명한 데카르트의 정신물질의 이원론 철학이 나오죠. 자, 우리가 자신이 현존한다는 명제를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접근법은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개념 자체가 뭐를 나라 그랬는지를 확실히 모른다면은 그냥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라는 이런 것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뇌과학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이건 하버드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한 말을, 딴 데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치오 가쿠가 쓴 마음의 미래 62페이지에 따왔다고 쓴 건데, 의식이란 뇌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과 비슷하다.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나라는 것은 환상이다. 나라는 것은 우리 머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착각이에요. 저기 썼죠? 스티븐 핑커가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한 말인데, 사실 이거를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말을 재밌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소개했던 자네한테 속았네라는 이 책에서부터 몇 구절을 따다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개인적 자아란, 그렇게 데카르트가 그렇게 이건 확실하다고 말했던 그 자아예요. 실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설의 등장인물에 더 가깝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자신은 실제 않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다. 실험적 증거에 따르면 좌뇌의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자아가 환영뿐이라고 할 때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저희 연기적인 존재인 거죠. 나를 말할 때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친구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렇게 연기적인 존재이지 불변의 어떤 실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아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아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쓴 대로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긴 빨리어지만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무아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의 설법인데,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이때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란 말은 괴로운 것은 아나타라 그랬어요. 괴로운 것은 아나타. 아트만이 없다. 그걸 무아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리어로 아타가 아트만이고 산스크리트 아트만이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걸 전재성님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아나타를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트만이 되겠죠. 강목선님은 아나타를 무아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무아로 번영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문맥상 실체가 없다는 것이 더 뜻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라는 말을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무아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아는 아트만이 없다는 뜻으로서 모든 것이 연기된 존재로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데카르트가 생각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나는 불변의 실제로서 과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존재지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를 바탕으로 서양 철학의 사이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훌륭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정신물질 이원론은, 여러분들 인지과학에 관련된 책을 어느 책이라도 딱 펴면은 데카르트의 정신물질 이원론을 공격하는 문구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이 하더라도, 정신물질 이원론이 아니더라도 사물을 실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어요. 관념론이든 유물론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체가 뭐냐. 실체란 것은 다른 것의 존재를 필요하지 않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 그걸 말하는데, 그런 존재는 뭐냐. 모든 사물이 그것으로부터 근원이 되는 존재, 이렇게 말하죠. 그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것은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물론 신이 바로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신은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과학자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이냐, 정신이냐, 아니면 정신과 물질 다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질이냐, 정신이냐, 아니면 정신과 물질이냐. 근데 정신과 물질은 문제가 있다고 많이 공격받으면 그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유물론이든 관념론이든 정신, 물질, 이원론이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양 철학에서도 실체에 대해 아주 강한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철학자나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물론 물리학자들도 유물론을 지지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양자역학의 관찰자 문제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문제도 사실은 과학자들의 세계관이 유물론이나 실체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단지 연기법을 통해서 세상을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실체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체론이 갖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관찰자 문제. 관찰자는 지금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새로 참석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자역학을 놓고 보면은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으로 보이던 것이 관찰자가 관찰하게 되면 입자로 보게 되죠. 왜 그게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주를 이해하는 관찰자가 이해하는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돼요. 근데 코페나겐 해석에서는 그렇지 않고 측정 도구가 관찰하더라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코페나겐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폰 노이만의 이론에 의하면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반드시 의식을 가진 존재라 해야 돼요. 의식을 가진 존재가 봐야 중적 상태가 깨지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유진 위그너라는 물리학자는 관찰자의 의식과 물리계로 이런 개의 행동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꼭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게 만드는 것은 지성을 갖춘 의식이 있는 존재라 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언뜻 볼 때 정신물질 이원론으로 보여요. 근데 이원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질과학이든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이든 현대과학에서는 정신물질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과학자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노이만과 위그너가 말하는 그 관찰자 의식이 정신물질 이원론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신이라면 오늘의 물리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정신물질 이원론 아니더라도 물리학자들이
의식이라는 이런 개념이 물리학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라는 믿음의 토대는 뭐냐면 이런 것이거든요.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물질계는 물리 법칙에 의해 운영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물리학의 본질을 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이 물질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물리 법칙이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뉴턴이 만든 법칙이었는데 그거 더하기 의식하면은 만유의 법칙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만유의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으로 별들의 운행을 기술을 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의식을 고려해야 된다면 물리 법칙 의미를 잃을 것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이런 개념은 들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의식은 잘 정돈된 개념도 아니에요. 아직 사실은 과학자들은 의식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물리학처럼 학문의 범위와 연구 대상이 잘 정의된 과학이 의식이라는 이상한 영역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꺼리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 물리학자들은 의식이라는 개념 없어도 어떻게 해서 확률파라는 추상적인 대상에서 입자라는 실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때 여기서 또 할 수는 없고 결 어긋난 해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간섭을 만드는 것은 위상관계가 일정한 관계를 가질 때만 그 파동이 간섭을 만드는데 이 위상관계가 들쭉날쭉해버리면 뭐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낮아야 될 것이 삐뚤빼뚤해 되어버리면 그냥 평균치가 돼가지고 그 파동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결 어긋남 해석은 별도의 관찰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입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파동성이 사라지고 입자가 추론한 것처럼 보여요. 이 해석대로라면 관찰자의 의식이 있든 없든 관찰자를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찰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물리학의 문헌이라든가 또는 물리학을 해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거예요. 그러네. 그 실제 이 사람들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것도 예가 많지만은 이게 플로렌이라는 공기 분자거든요. 그 탄소 60개로 되어 있어요. 딱 축구 공처럼 되어 있죠. 이 큰 분자도 간섭무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70개로 되는 것도 갖고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플로렌과 같은 큰 분자도 간섭무늬를 만드는데 경로에 공기 분자가 있으면 간섭무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건 무슨 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기 분자가 이걸 쳐서 여기 이놈이 지나가는 걸 관찰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공기 분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사라졌다. 즉 외부의 관찰자를 필요하지 않는다. 지성을 갖춘 관찰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플로렌을 지금 보냈어요. 플로렌을 탁 이렇게 보내니까 간섭무늬가 플로렌이 쭉 가니까 두 군데를 갔잖아요. 그래서 간섭무늬를 만들어요. 이렇게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 공기 분자 같은 거 둬버리면 요건 딴 게 아니고 뜨겁게 만든 건데 공기 분자 같은 걸 둬버리면 이 간섭무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의 생각은 아주 빈틈이 없고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 증거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토대잖아요. 아까 논리 법칙이나 수학도 알고 보니까 증명할 수 없는 공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의 주장도 확실히 그런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먼저 객관적 실제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 실제 내가 보든 안 보든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그런데 양자역학에 들어가니까 이 객관적 실제가 없죠. 그러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원자 이하의 미식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믿었던 객관적 실제도 확실치 않은 거라면 이 사람들의 지금 결 어긋남 해석으로 설명한 사람들의 주장도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먼저 이런 걸 봐죠. 우리가 실체라고 보는 입자들은 관찰자와 측정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관계를 준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은 뭐 누구나 동의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관찰 전에는 확률파, 헛개비 같은 존재예요. 확률파라는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경험 세계에서 보이는 거시적 존재들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죠? 거시적 존재들은 미시세계 입자들이 모인 건데 미시세계의 소집자들이 헛개비라면 헛개비를 많이 모아놓으면 실체를 가진 거가 된다? 근데 결허건남 해석은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원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파동함수가 관찰자가 관찰할 확률을 뜻하는 이상 결어건남 해석도 관찰자 의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단지 어떤 학자들의 한 말을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 질게요. 여기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전적인 확률 분포함수, 확률파의 의미를 따져야 되는데 단지 결어건남 해석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더군다나 물리를 자세하게 배워가지고 어떤 걸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어건남 해석의 주요 개발자 중 한 사람이 쭈레기 한 말을 소개할게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의심할 바 없이 의식의 모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역시 결어건남 해석도 의식의 모형 없이는 그걸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자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펜로즈가 한 말을 전하는 것으로서 제가 이 설명을 마무리할 텐데, 펜로즈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펜로즈가 쓴 책에 유행, 신조 그리고 공상이라는 책으로서 그 요즘 우리가 많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던 그 끈 이론을 공격하는 그 책인데 이런 말 있어요. 결어건남 해석은 단지 우리에게 잠정적인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그냥 그럴듯할 뿐이지 그것은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역시 여기도 뭐냐면 결어건남 해석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5초 정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하는지. 지금 이 강의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아주 옛날 사람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 천동설을 주장할 때 꼭 천동설에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관찰 증거와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뉴턴력을 그걸 깨트렸거든요. 근데 뉴턴력학마저도 알고 보니까 도구주의에 불과했어요. 물론 지금 상대성, 양자각은 그 자체가 도구주의 맞는데 상대성 이론은 도구주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가는 거가 실제로 반영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한 대로 불안정성 정리에 의하면은 수학에는 반드시 그 공리체계 안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명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과학도, 수학을 봤다는 과학도 또 새로운 사실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일반 상대성 이론도 궁극적인 이론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궁극적인 이론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게 미시세계의 양자값과 양립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으면 그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살펴볼 거죠.